오늘 맨유가 브라이튼과 경기를 치렀는데 결과는 2대1 맨유의 패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새롭게 브라이튼에 부임한 휘르첼러 감독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눈에 띄었는데 저 개인적으론 이에 맞서는 테나의 다소 아쉬운 전술도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맨유는 4-2-3-1 포메이션 투볼란테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발 라인업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지난 1라운드 풀럼전과 비슷해요.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폴스9 가짜 9번 역할을 맡아서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지는 롤을 수행했습니다. 중원 지역에 카세미루, 마이노, 마운트,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미드를 형성해서 상대와의 미드필드 지역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오고 양쪽 윙 레시포드와 아마드가 적극적으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 상대 뒷공간을 공략한다는 전술이죠. 맨시티와의 FA컵 결승에서 트로피를 따내줬던 변형 4-4-2 혹은 4-2-4라고도 부르는 시스템이에요. 오늘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가짜 9번 폴스9으로 출전한 브루노가 하프라인 근처 심지어 그 아래로도 시시각각 내려왔다는 부분입니다. 브루노는 상당히 잦은 빈도로 미드필더로 내려와 팀의 볼 소유, 빌드업 작업에 자주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브루노가 내려온 방향이 중요합니다. 브루노는 정중앙보다는 이 왼쪽 측면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테나흐는 풀백 달로, 리산드로, 카세미루, 마이노, 마운트 같은 선수들이 이 왼쪽 공간 볼이 있는 곳 근처에 많이 모여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게 오늘 테나흐 감독이 브루노를 제로톱으로 놓은 이유, 전술적 노림수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브루노가 자주 왼쪽 아래로 내려오면 맨유는 이 왼쪽 공간, 포지션 플레이 공간으로는 2번, 5번에 해당하는 이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브라이튼의 미드필더들과 수비수들은 이 공간을 향해서 치우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 오른쪽 공간엔 넓은 공간이 열리게 되죠. 즉 오늘 테나흐가 브루노를 제로톱으로 배치한 이유, 그리고 왼쪽 측면으로 자주 내려오게 지시한 이유는 이 왼쪽에 과부하를 걸어 그 반대쪽 측면에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선수 아마드 디알로를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왼쪽에 많은 선수를 배치해서 상대 선수들을 이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아마드 디알로를 활용하겠다, 이걸 노렸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맨유가 후방에서 볼 전개를 풀어나오는 상황인데 전방에 있던 브루노가 왼쪽 후방으로 매우 깊숙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브라이튼도 정말 많은 숫자가 이 공간에 배치되어 있죠. 이 왼쪽 공간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여기서 맨유가 짧은 패스로 볼을 풀어나오는데 이게 가운데를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오른쪽 윙어 아마드와 오른쪽 풀백 마즈라위에게 정말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전술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과부하. 당연히 한쪽에 상대 선수를 많이 몰아넣으려면 우리도 그만큼의 선수를 그 공간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오늘 경기에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최전방에서 이 왼쪽 측면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두 번째, 방향 전환. 한쪽에 상대를 몰아넣은 뒤에 반대편 우리 선수에게 전달하려면 좋은 전환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괴적인 윙어. 넓은 반대 공간에서 볼을 잡은 윙어가 직접 골 찬스를 만들든 아니면 좋은 플레이메이킹을 해내든 뭔가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야 돼요. 맨유는 오늘 첫 번째 조건, 과부하를 위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 플레이는 정해진 위치나 공간에서 찬스를 노리기보다는 전방과 왼쪽을 계속 오가면서 상대 선수를 끌어당겨줘야 되는 롤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브루노의 창의적인 패스나 상대 라인을 무너뜨리는 킬 패스 같은 장면들은 다소 나오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의 시선을 한쪽으로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전술 변형 4-4-2가 맨시티와의 FA컵 결승에선 효과적으로 작동했는데 오늘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 그 차이점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의 두 번째 전제 조건, 방향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테나흐가 이 방향 전환 역할을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바로 이 선수 마커스 레시포드입니다. 레시포드가 오른발로 볼을 잡고 롱패스 한 방에 반대편으로 크게 돌려놓는 플레이, 이게 테나흐가 원했던 그림인데 이 방향 전환이 FA컵 결승에는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그날 유독 컨디션이 좋았던 레시포드가 뻥뻥 반대쪽으로 방향 전환을 깔끔하게 해줬거든요. 왼쪽 측면에서 레시포드가 볼을 잡으면 반대편 오른쪽 선수, 이때는 아마드가 아니라 가르나초였는데 이 반대편 윙어가 빠르게 뒷공간을 부수고 들어가서 상대의 골문을 노리는 것, 이게 테나흐가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을 활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브라이튼전에선 이 두 번째 조건, 레시포드를 활용한 방향 전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상대 선수들을 끌어들여도 정작 자유로워든 오른쪽으로 볼이 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테나흐도 후반전 들어선 시스템을 바꿨죠. 마운트를 빼고 1라운드 풀럼전에서 골을 넣었던 조슈아 지르크즈를 투입,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브루노를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20번 미드필더 자리로 내렸습니다. 많은 맨유 팬분들의 생각도 그렇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도 브루노는 이 자리가 가장 맞는 옷인 것처럼 보여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이 포켓에서 볼을 잡았을 때 가장 위력적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브루노가 축구 지능이 높고 필드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 감독이 본인의 전술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거의 대부분 브루노를 활용해요. 3선에서 볼이 안 돈다 싶으면 3선 후방으로 내리고 측면에서 볼이 안 돈다 싶으면 측면으로 빼고 오늘 경기에서처럼 왼쪽 후방 지역에 과부하를 걸고 싶다 하면 브루노를 전방에서 왼쪽 아래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장 활용하기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여러 역할들을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할 것 없이 그냥 브루노를 중앙에 10번 룰로 배치하기만 해도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장면, 후반전 맨유의 첫 골 장면이에요. 브루노가 지르크즈 아래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르크즈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로톱이 아니라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그 주위를 보시면 브루노가 여러 공간을 막 오가지 않아도 그저 가운데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브라이튼 선수들이 이 공간에 굉장히 많이 모여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고 돌아서면 너무나 위협적인 플레이메이킹을 해낼 수 있는 선수니까 이 공간에 중앙 밀집형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중앙으로 모여든 수비 때문에 양쪽 측면에 공간이 났고 볼을 잡은 마즈라위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아마드에게 절묘한 침투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마드가 그대로 골문을 향해 질주하면서 파괴적인 득점을 기록을 했죠. 이 전개 자체에 브루노가 직접 관여를 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볼을 잡으면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위치, 포켓에 지속적으로 위치함으로써 상대 수비가 중앙 밀집형으로 모여들게끔 강제하고 양쪽 측면에 있는 윙어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자유를 주는 이런 보이지 않는 도움을 줬습니다. 브루노를 여러 공간에 배치할 필요 없이 그저 원래 역할 10번 자리에 배치하기만 해도 양 측면의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 열린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의 세 번째 조건, 파괴적인 윙어, 끝맺음을 해줘야 되는 이 역할을 아마드 디알로가 잘 수행해주면서 맨유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한텐 한 가지 고민거리가 남는 것 같아요. 테나가 이 측면 공간을 아이솔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다른 공간에 과부하를 거는 것, 이 과부하 작업에 브루노를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브루노가 지금 맨유 자원들 중에서 가장 필드 위 공간을 잘 이해하는 선수, 볼을 잘 차는 선수라서 테나가 믿고 이런 희생적인 역할을 맡기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브루노의 창의성,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날카로움 같은 측면들이 다소 버려지게 됐죠. 예전에 전방 지역에 배치해서 꼭 필요할 때만 볼을 잡고 윙포워드나 스트라이커를 향해 날카로운 킬패스를 넣어줬던 모습들,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 라스무스 호일룬이 부상이라는 것,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제로톱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변형 사사이 제로톱 전술로 FA컵에서 맨시티를 쓰러뜨렸다는 테나의 입장에선 좋은 기억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어쨌든 앞쪽에 더 올렸을 수 있는 지르크지가 있었음에도 브루노를 자꾸 제로톱, 과부하를 위한 미끼 역할로 쓴다는 점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팀 전체의 축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스쿼드의 가장 창의적인 선수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계속 희생시키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 시즌 극초반이고 말씀드렸듯이 9번 스트라이커 호일룬이 부상이라 이런 선택을 한 걸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은 옵션을 팬들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